작은 엄지. 옛날 옛적에 가난한 농부가 저녁에 난로 옆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기는 너무 조용하고 다른 집에서는 시끄럽고 활기차다. 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예. 라고 대답하고 한숨을 쉬며 우리가 하나만 있고 엄지손가락 크기에 불과한 아주 작더라도 나는 매우 만족해야 하며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다해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여자가 병에 걸렸고 7개월 후에 그녀는 모든 팔다리가 완벽하지만 엄지손가락보다 더 길지 않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크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엄지손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주지 않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처음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현명하게 보였고 곧 지혜롭고 민첩한 생명체임을 보여주었고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나무를 자르러 숲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수레를 가져다 줄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곧 수레를 가져올 테니 저를 믿으세요. 정해진 시간에 숲에 있을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외쳤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는 고삐를 잡고 말을 이끌기에는 너무 작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고삐만 잡아주면 제가 말의 귀에 대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해주겠습니다. 글쎄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때가 되자 어머니가 말의 고삐를 풀고 엄지손가락을 말의 귀에 대자 작은 생명체는 어서, 어서, 라고 외쳤어요. 그런 다음 그는 주인처럼 걸었고 마차는 숲으로 올바른 길로 들어갔습니다. 마차가 모퉁이를 돌 때 작은 생물이 세상에 라고 외치고 있을 때 두 명이 이상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맙소사.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이게 뭐야? 수레가 오고 있고 운전사가 말을 부르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아요. 다른 한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수레를 따라가서 어디에서 멈추는지 보자.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레는 곧장 숲속으로 들어갔고 나무가 잘려나간 바로 그곳으로 갔어요. 엄지손가락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제가 수레를 타고 왔으니 이제 저를 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왼손으로 말을 잡고 오른손으로 어린 아들의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지푸라기 위에 쾌활하게 앉았지만 두 명이 이상한 남자가 그를 보았을 때 너무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옆으로 데려가 이 작은 친구를 큰 도시에서 돈을 받고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 그래서 그들은 농부에게 가서 이 작은 녀석을 우리에게 팔아라. 우리는 그를 잘 대접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니요. 그는 내 눈의 사과이며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엄지손가락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망토 주름 속으로 숨어들어가 어깨에 몸을 얹고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내주세요. 곧 돌아올 테니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를 두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넘겨주었습니다. 어디에 앉고 싶니?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냥 저를 모자챙에 올려놓으시면 앞뒤로 걸어다니며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부탁대로 했고 엄지손가락이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함께 출발했습니다. 해질녘까지 걸어가던 소년이 내려가게 해줘요. 내려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모자를 벗고 어린 친구를 길가의 바닥에 내려놓았고 그는 뛰어올라 잔디 사이를 조금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그가 찾고 있던 쥐구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없이 집에 가세요. 그가 쥐들을 조롱하며 불렀습니다. 그들은 달려가 쥐구멍에 막대기를 꽂았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엄지손가락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날이 어두워지자 그들은 분노와 빈 지갑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것을 본 엄지손가락은 다시 지하통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땅 위를 걷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목이나 다리가 얼마나 쉽게 부러질 수 있는지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빈 달팽이 껍질에 부딪혔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밤을 보낼 수 있겠군요. 그는 그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고 그중 한 사람이 부자 목사의 은과 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울면서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둑 중 한 명이 깜짝 놀라며 방금 뭐였어?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듣고 서 있었고 엄지손가락은 다시 말했어요. 저를 데려가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어요? 땅을 보고 내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그를 발견하고 데리러 갔어요. 꼬마 도깨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니? 그들이 말했다. 아주 많이요. 그는 철창을 뚫고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리 오세요.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댁에 도착했을 때 엄지손가락은 방으로 기어들어갔지만 곧바로 온 힘을 다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도둑들은 깜짝 놀라며 하지만 아무도 깨지 않도록 조용히 말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엄지손가락은 못 알아듣는 척하며 다시 외쳤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원하십니까? 옆방에서 자고 있던 요리사가 이 말을 듣고 침대에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도둑들은 너무 겁에 질려 잠시 도망쳤지만 용기를 내어 저 꼬마가 우리를 놀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서 엄지손가락에게 속삭였어요. 그러자 엄지손가락은 다시 최대한 큰 소리로 뭐든 줄 테니 손만 넣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하녀가 이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어요. 도둑들은 와일드 헌터가 쫓아오는 것처럼 도망쳤지만 하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불을 켜러 갔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엄지손가락은 눈치채지 못한 채 곡식 창고로 들어갔고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하녀는 눈과 귀를 열고 꿈을 꾸었을 뿐이라고 믿고 침대로 돌아갔다. 엄지손가락은 건초 위로 올라가서 잠들기 좋은 곳을 찾았고 그곳에서 낮까지 쉬었다가 부모님에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많은 슬픔과 불행이 있습니다. 새벽이 되자 하녀는 소에게 먹이를 주러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헛간이었고 그곳에서 건초를 한 움큼 집어들었고 불쌍한 엄지손가락은 헛간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엄지손가락은 너무 빨리 잠이 들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건초를 건네준 소의 입에 들어갈 때까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 맙소사. 그는 내가 어떻게 사료공장에 들어갔지? 라고 외쳤지만 곧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빨 사이에 끼어 토막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지만 그는 건초와 함께 뱃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작은 방에서는 창문도 잊혀졌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촛불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숙소가 불만스러웠는데 최악의 상황은 문을 통해 건초가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방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괴로워하며 최대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더 이상 사료를 가져다 주지 마세요. 더 이상 사료를 가져다 주지 마세요. 하녀는 소의 젖을 짜고 있었는데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자 밤에 들었던 것과 같은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겁이 나서 대변에서 미끄러져 우유를 쏟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주인에게 달려가 오, 목사님, 소가 말을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쳤군요. 목사가 대답했지만 그는 무슨 일인지 보려고 직접 외양간으로 갔다. 그러나 그가 발을 들여놓자마자 엄지손가락은 다시 울었다. 더 이상 사료를 가져다 주지 마세요. 더 이상 사료를 가져다 주지 마세요. 그러자 사제 자신도 놀라서 악령이 소에게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소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는 죽었지만 엄지손가락이 들어있는 뱃속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엄지손가락은 빠져나오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겨우 공간을 확보했지만 고개를 내밀려고 할 때 또 다른 재앙이 닥쳤습니다. 배고픈 늑대가 달려와 한 번에 배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늑대가 내 말을 들어줄 것 이라고 생각한 그는 뱃속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친애하는 늑대, 나는 당신을 위해 멋진 잔치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늑대가 말했다.
이런저런 집에서 부엌 싱크대를 통해 들어가야 하며 케이크, 베이컨, 소시지,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정확히 그의 아버지의 집을 설명했습니다. 늑대는 2번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싱크대를 통해 들어가서 창고에서 마음껏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늑대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너무 커서 같은 방법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이 사실을 깨닫고 늑대의 몸속에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최대한 큰 소리로 분노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늑대가 조용히 해. 인간들이 깨어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오, 뭐요? 라고 작은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배불리 먹었으니 나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힘을 다해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나 방으로 달려가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늑대가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남자는 도끼를, 여자는 낫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물러서시오. 남자가 방에 들어가면서 말했다. 내가 늑대를 때려도 죽지 않으면 너희가 늑대를 베어 시체를 잘라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때 엄지손가락이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울면서 아버지, 제가 늑대의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며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우리를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엄지손가락이 다치지 않도록 여인에게 낫을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팔을 들어 늑대의 머리를 때려서 늑대가 쓰러져 죽게 한 다음 칼과 가위를 가져다가 몸을 자르고 작은 친구를 끌어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겪었습니까? 네, 아버지, 저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다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어 하늘에 감사합니다. 어디 갔다 왔니? 아버지, 쥐구멍에 들어갔다가 소 뱃속에 들어갔다가 늑대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아버지 곁에 있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세상의 모든 부를 주고도 다시는 너를 팔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사랑하는 엄지손가락을 껴안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들은 엄블링에게 음식과 음료를 주고 여행 중에 옷이 망가졌기 때문에 새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